파리도 여름이 왔습니다, 드디어. 지난주까지만 해도 막 비 엄청 오고 경량 패딩 입고 돌아다니고 이래야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리 나가기만 해도 막 땀이 날 정도로 여름이 갑자기 와버렸어요. 여름에 읽기 좋은 좀 가벼운 책들로 4권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한국에서 읽고 왔던 것들도 있고 아니면 파리 와서 읽었던 책들도 있는데, 사실 여름에 막 할 것도 많고 근데 막 덥고 이러면 책까지 너무 어려우면 저는 좀 스트레스 받게 되고 잘 안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책은 좀 가볍고 짧고 정말 재밌는 그런 책들로 4권 골라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 책은 아마 이 책들, 오늘 추천해줄 책 중에서 제일 짧은 책이지 않을까 합니다. 바로 생텍쥐페리의 야간 비행이라는 책입니다. 밀리의 서재 앱으로 읽었는데, 생텍쥐페리가 원래 진짜 그 비행사였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저는 이제 이번에 파리에 이사 오면서 비행기에서 이 책을 읽었거든요. 비행기에서 읽는 게 좀 좋은 선택은 아니었던 것 같아. 그치만 저는 원래 그냥 소설가라고만 생각했고 잘 몰랐는데, 생텍쥐페리 제일 유명한 어린 왕자 책에도 우주 비행을 하다가 불시착해가지고 일어나는 이야기들이잖아요. 비행사로 일을 하면서 글도 썼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린 왕자의 분위기랑은 좀 많이 다른 단편 소설이에요. 짧아서 저는 한 30-40분 만에 다 읽었는데 차분하면서 사람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해야 되나?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 하면서 다양한 사람을, 성격도 사고방식도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사회에서 각자 역할을 맡아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건데, 알고 보면 사람들은 다 너무 다르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일을 해나가는 거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게 하는 책입니다. 제가 되게 기억에 남았던 거는 이 책의 후반부에 묘사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진짜 몰입이 돼서 아마 이거 읽으시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페이지가 넘어갈 거예요. 사람들의 의지와 사고방식이 만들어내는 실제 생활에서의 결과 같은 게 어떻게 되는지. 근데 이렇게 들으니까 되게 재미없을 것 같은데 막상 읽으면 막 정신없이 책에 빠져들었다가 딱 마지막 장 덮고 나서 약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조용하고 바람 불어오는 그런 여름에 하루에 읽으면 되게 기억에 남을 하루가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두 번째 책은 김신회 작가님의 아무튼 여름이라는 책입니다. 저는 작년 여름에서 가을 넘어가는 때쯤에 이 책을 읽었거든요. 그래서 추천도 몇 번 드렸었는데, 저는 사실 그 아무튼 시리즈를 잘 안 읽어봤으면서도 좀 재미없을 것 같다는 그런 이상한 편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막 감성 에세이일 것 같고 막. 제가 우연히 남해에 부모님이랑 여행 갔다가 읽게 된 책인데, 첫 파트만 읽고 읽을지 말지 결정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읽었는데 진짜 제가 절반을 다 읽었더라고요. 진짜 담백하고 에세이인데요. 여름에 어떤 일상을 보내는지, 그리고 여름만이 줄 수 있는 그런 에너지, 그리고 활기, 그리고 여름을 사랑하는 이유, 재치 있는 글들이 많아요. 이 작가님 글을 읽으면서 나도 사람들이 내 글을 읽었을 때 일상 속에서 더 즐거워지고 더 재미와 그런 소소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작가님의 단어를 제가 뺏어오고 싶을 정도로 너무 재밌게 읽었던 책입니다. 제 생각엔 오히려 막 책에 있는 홍보 띠지라든지 카피가 진짜 이 책의 정수를 못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열매로 치면 정말 막 엄청 다른 열매보다 이쁘진 않지만 열고 이거 열매를 먹어봤을 때 진짜 달고 맛있는 그런 과일을 먹은 기분이었어요. 꼭 여름을 안 좋아하시더라도, 아니면 여름에 대한 호불호가 크게 없으셔도 이 책을 읽으면 진짜 이미 한 계절을 다 보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정도로 좋은 책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 책도 밀리의 서재에 있습니다. 어딜 가든 편하게 읽어보셨으면. 제 생각엔 여름 휴가 여행 갈 때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빵가게 제습격이라는 책입니다.
하루키 책을 많이 읽은 건 아니지만 이게 재치 있고 호기심이 생기게 계속 글을 쓰는 것 같아서 한 번 읽으면 좀 재밌게 읽는 편입니다. 이번 책은 왠지 막 엄청 유명한 하루키 책들보다 단편으로 된 더 이 사람이 자기가 진짜 재밌게 생각해서 썼을 법한 그런 책을 읽고 싶어서 고른 책인데요. 일단 제목만 해도 저는 되게 궁금하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그냥 빵가게 습격 사건 이런 것도 아니고 재습격이라니까 그럼 일단 한번 해봤다는 거잖아요. 그럼 왜 빵가게를 습격했을까? 왜 2번이나 했을까? 이 책은 이제 하루키의 초기 작품들을 모은 책이에요. 단편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소재가 비슷한 것도 있고 이어지는 단편도 있고 아예 다른 단편도 있고 골라가면서 읽을 수 있거든요. 근데 골라 읽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읽는 게 더 좋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여름에 막 스트레스 받거나 좀 진짜 재밌는 거 너무 장편 소설은 싫고 이제 짧게 재밌게 책을 읽고 싶다 하시면 이 책을 추천합니다. 제목이 빵가게 제습격인데 이게 막 비유적인 표현일 수도 있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로 빵가게를 습격해요. 그 단편에서. 매력적인 글들인데 묘하고 분위기가 되게 우리 여름에 꿈꿨다가 일어난 것 같은? 진짜 꿈꾸다 일어났는데 막 아직 밤이고 세상에 나만 깨어있게 된 것 같고 그런 기분 있잖아요. 하루키 책을 읽으면 그런 기분이 듭니다. 전 여름에는 맨날 막 엄청 생산적으로 하루를 보내는 것도 물론 좋지만 어떨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시원한 데 앉아가지고 수박 먹고 막 그냥 사람들 지나가는 거 보고 이렇게 하고 싶은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책이랑 아아랑 시원한 에어컨 바람 아래 앉아서 읽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벌써 마지막 책입니다. 근데 마지막 책은 앞에 3권이랑은 좀 결이 달라요. 저는 이렇게 단편 소설이나 우리의 삶이랑 조금 떨어진 생산적인 것보다는 재미에 관련된 걸 읽다 보면은 또 어느 순간은 좀 일 재밌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일을 좀 하고 싶은 거야. 일이 좀 재밌게 될 것 같은 거야. 그럴 때 읽으면 좋은 책이 한 권 있어요. 제프 고인스의 예술가는 절대로 굶어 죽지 않는다 라는 웅장한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을 처음 알게 된 거는 제가 인스타그램 보다가 그 코드쿤스트 코쿠님 있잖아요. 코쿠님 피드를 봤는데 거기에 이 책을 읽고 계신 그 표지가 이렇게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제목 카피를 보고 너무 궁금한 거예요. 무슨 내용이 있을까? 왜냐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안정적인 그런 직장도 아니고 예술가라는 게 이렇게 누가 좋고 잘하고 이런 게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생계를 유지하는데 되게 힘이 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책은 예술이나 아니면 혼자 일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좀 더 깨워줘서 그 사람들이 더 창의적이고 더 재밌게 그리고 플러스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끔 할 수 있게 만드는 책입니다. 앞에 3권 같은 책을 읽으면 이런 마지막의 책도 같이 읽고 싶게 되어서 혹시나 저 같은 분들을 위해서 이 책까지 한번 사심으로 담아서 여름쯤 해서 좀 새로운 프로젝트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나만의 그런 브랜드라든지 나만의 일을 꾸리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을 읽으면 좋을 것 같은 게 시행착오를 줄여준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새로 나만의 일을 할 때 아무도 가보지 않은 거고 또 나조차도 이 길이 맞는지 아닌지 확신이 들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책을 읽으면 시행착오 100개 할 거를 이제 한 20개 정도로 줄여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작가는 예술가가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런 걸 알려고 노력해야 되고 또 그걸 사람들한테 더 많이 알려야 하고 또 창작을 우리가 계속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그런 자금을 만들어내는 것까지 자기 몫이다. 그리고 그 방법들을 이렇게 다양한 사례와 함께 들어줍니다. 그림을 하나 그릴 때도 막 캔버스, 물감 그런 것까지 다 비용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캔버스 100개를 가질 수 있을까? 그래야 지속성 있는 창작을 할 수 있으니까. 능동적으로 생각하게 만들 수 있는 책이라서
마지막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책 4권을 추천해봤는데요.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는 가장 짧았던 생텍쥐페리의 야간비행, 그리고 두 번째는 김신혜 작가님의 아무튼 여름, 그 다음에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빵가게 제습격, 마지막으로는 제프 고인스의 예술가는 절대로 굶어 죽지 않는다 까지. 뭐부터 읽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면 일단은 아무튼 여름으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걸 읽어보시고 책 좀 재밌다 하면 좀 다른 분위기의 야간비행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카페에 갈 시간이다, 휴가, 그러면 빵가게 제습격, 그리고 이거 다 읽으시고 다음에 조금 일 다시 하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 드시면 마지막 예술가는 절대로 굶어 죽지 않는다까지 4권 재밌게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 사실 파리에서 적응하고 이사하고 막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다 보니까 저조차도 막 책을 많이 읽을 수가 없더라고요. 앞으로는 진짜 조금 더 열심히 읽고 싶어요. 여기 사람들이 좋아하는 책들도 좀 읽어보고 싶고, 여러분한테 또 재밌는 책 많이 소개해드릴게요. 그러면 저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밖에 외출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곧 브이로그도 올라가니까요. 재밌게 봐주시고. 안녕.